중국만 믿고 있었는데 한국이 없었다면 수십조를 날릴 뻔했다. 아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인들은 해결해버렸고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미얀마에 인접해 있는 남아시아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국가 예산도 매우 한정적인데요. 방글라데시의 한 해 예산은 약 80조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치로만 보면 매우 커 보이지만 한국이 약 500조 원을 한 해 예산으로 쓰는 걸 생각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글라데시가 무려 4조 원을 들여 시작한 국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파드마대교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영종대교처럼 1층은 열차, 2층은 자동차가 다니는 복합 교량이었는데요. 80조 원의 예산 중에 4조 원을 다리 하나 건설하는 데 쓴다는 건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투자였습니다. 강폭만 6km가 넘는 파드마강을 가로지르는 파드마대교는 2014년 말에 착공해 8년 가까운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개통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파드마대교 건설 비하인드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가 수건 사업으로 불리는 파드마대교 건설을 중국에 의뢰했는데요.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큰 난간에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파드마강 바닥을 100m 넘게 파고 들어가서 파일을 박아도 연약 지반인 탓에 파일이 잘 박히지 않았던 것이죠. 바다나 강 위의 교량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지력 확보인데 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방글라데시는 유럽의 유명 기관에도 자문을 구했지만 해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유럽 등 모든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기술원과 고려대 지반연구팀이 협업을 통해 파일 하단부에 디귿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그라우팅 방식을 적용해 중국과 유럽이 해결하지 못한 교량 건설의 필수적인 지지력 확보 방안을 찾아낸 것이죠. 덕분에 무려 4조 원이 투입된 파드마대교 건설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들의 능력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파드마대교 건설이 완료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km가 넘는 교량을 포함해 전체 20km가 넘는 구간의 관리와 운영 전체를 한국의 도로공사에게 맡긴 것이죠. 이로 인해 한국은 2022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5년간 파드마대교의 교통 및 운영 관리를 포함해 사고 처리, 통행료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고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용역비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1,000억 원도 아깝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하이패스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모든 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하는데요. 파드마대교를 건너기 전마와 영업소에 완전한 한국식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하자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긴 하지만 완성된다면 한국과 완전히 똑같은 하이패스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교통요금 징수 시스템마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드마대교뿐만 아니라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구간 역시 한국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캘커타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K도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드마대교의 경우 건설 시작 단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기에 외국인들의 관심 또한 높았었습니다. 중국이 건설을 맡는다는 소식에 4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다리이긴 한데 중국이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실제로 가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접목되었다는 소식에 이제는 파드마대교를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파드마 대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굵직한 건축물들 중에 한국 기업이 지은 것들은 이미 모두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었기 때문이죠.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에게도 이번 K도로 건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합니다. 단순히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성 수납원을 채용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한국 기업이 지은 최첨단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방글라데시인들은 엄청난 직업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믿기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파드마대교 관련 소식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중국보다는 무조건 한국인 것 같다. 퀄리티도 훨씬 높고 뭐 하나 일을 맡기면 그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잖아. 어줍잖게 하는 중국인들과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 돈만 아까워. 또 한국이야. 못하는 게 없는 나란가 싶다.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걸 한국이 진짜 해버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만 같아. 이러다 한국이 전 세계의 랜드마크를 다 건설하겠어. 대단한 능력자들이 한국에는 왜 저렇게나 많은 거야? 한국에서 고속도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많았어. 하이패스 시스템도 꽤 신기했고 바닥에 있는 희한한 색깔 표시선도 굉장히 놀라웠지. 방글라데시에도 이제 저런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구나. 한국이 남의 나라 살림살이까지 채워주는 꼴이 됐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느 나라든지 대외적으로 뭔가 실적을 내곤 있지만 자기 내부적으로는 항상 말이 많이 나오던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러고 나중에 또 자기들이 지은 다리라고 하겠지? 아마도 중국은 나중에 저 다리에 실적을 두고 자신들이 해냈다고 자랑할 거야. 아마도 분명할 거야. 한두 번도 아닌데요, 뭐. 과거 튀르키예 지진 때도 그랬지 않나요?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현수교를 자신들이 만들었고 지진을 버텼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한국이 만든 다리 아니었나요? 중국은 그런 기사를 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중국인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중국인들끼리도 못 믿는데 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을 하는 것 같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난 그런 한국인들과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국에게 저 돈을 주고 맡긴 거지? 웬만한 정신 상태라면 중국에게 맡길 생각을 못할 텐데. 한국의 기술력이 저렇게 높아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확실히 자동차나 선박 분야, 그리고 이런 도로 만드는 기술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